주말 낮. 새아가. 지혜야, 아무리 주말이어도 그렇지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얼른 일어나야지.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점심까지 굶겨 죽일 셈이니? 어머님, 월말이라 회사가 바빠서 어제도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주말에라도 쉬어줘야 하는데. 어머머, 누가 들으면 너만 일하는 줄 알겠다, 얘. 요즘 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들도 다 너처럼 힘들어한다니? 평일에는 일한다고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주말엔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밥도 먹어야 하고 응? 빨래도 산더미다, 얘. 그만 민기적거리고 일어나, 얼른. 오빠는요? 빨래는 원래 오빠 담당인데. 우리 민수가 집안일 제대로 할 줄이나 아니? 집에서 그런 거 해봤어야 말이지. 요즘 시대에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다곤 하지만 여자랑 손이 다르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여자처럼 야무지지 못하잖아. 그리고 민수도 똑같이 일하는데 네 말대로면 주말엔 쉬어야 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하는 일이 더 힘들고 많을 텐데. 내가 설마 피곤하다는 사람한테 진수성찬 차려내라고 하겠니? 그냥 대충 차려서 먹자는 거지. 지금 먹어야 이따 저녁 먹을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 삼시세끼 챙겨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들 비실대는 거 아니야. 툭 하면 아프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니? 요즘 사람들은 참 그게 문제다. 잘 먹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겠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나만 해도 잘 먹으니까 이 나이 되도록 아픈 것도 없이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잖아. 일어났어요. 냉장고에 어제 만들어둔 샌드위치 있으니까 빨리 차릴게요. 어머머, 얘 좀 봐. 빵 쪼가리 먹어서 힘이 나겠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빵 차려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누룽지를 끓이는 한이 있더라도 쌀을 씹어야지. 우리가 무슨 외국 사람도 아니고 너는 꼭 내가 잔소리를 하게끔 만들더라. 어련히 알아서 하면 좀 좋아.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산다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간부터 서로 안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기분 상하면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됐다, 얘.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자는 며느리 깨워서 푸대접이나 받을 거 방에나 있을란다. 더 자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예민했었나 봐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배고프실 텐데 빨리 식사 준비할게요. 진작에 그럼 좋았잖니. 꼭 나쁜 시엠이 만드는 요상한 취미가 있다. 일하시느라 피곤한 며느리 신경 안 거슬리게 방에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불러라 그럼. 뭐야? 엄마 표정이 왜 저래? 편의점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어머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원래 잠깐만 계시는 거 아니었어? 주말인데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해야 하냐고.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도 못해? 왜 그래? 엄마 집에 수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예 싹 다 뜯어 고치느라 시간이 꽤 걸린다고 그랬잖아. 너도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거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언제 가시냐고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뭐가 되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신혼생활 즐기기도 전에 어머님이 들어오셔서는 분위기 잡기는커녕 서로 불편하게만 하잖아. 분명히 결혼할 때는 어머님도 이러지 않으셨는데 막상 시골리고 나니까 변하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런 모습만 보게 되는 걸 어떡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지도 못하고 매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에 된장국만 차려야 하고. 옛날 사람이 다른 걸 먹어봤어야 알지. 지혜, 네가 이해 좀 해줘. 우리가 이러면 엄마가 편하게 있겠어? 그렇지 않아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들네 부부집에 들어와 있는 거 눈치 보여서 미안하다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둘 다 일하는 평일에는 빨래나 청소 같은 거 대신 해주려고 하시잖아. 도와주시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퇴근하고 와서 또 손을 대야 하니까 문제지. 엊그제만 해도 빨래하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랑 우리 집이랑 세탁기가 똑같은데 옷을 망가뜨리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도 난 밥 먹는 것보다 더 자고 싶은데 밥 차려야 해서 꾸역꾸역 일어나야 하잖아.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빠. 아, 그래.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다시 한번 주의하라고 얘기해 볼게. 근데 지혜야, 엄마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그런 것뿐이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건 알아줘.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진짜 힘들다.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회사에서도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와이프랑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난 힘들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너 힘든 거 알고 말 안 해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발 내 생각도 좀 해주라. 아, 미안해, 오빠. 오빠도 가운데서 힘들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힘들다고 뭐라 했었나 봐.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서 짜증난다 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만큼은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앞으로 나도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할게.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오빠. 아니야, 지혜야. 네 말대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많이 웃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나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어. 우리는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부 갈등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 공사만 끝나면 나가실 테니까 그때부턴 주말에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면서 지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진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긴 상황이니까 이해하는 거다. 공사 끝나서 어머님 나가시면 지금 오빠가 한 약속 꼭 지켜야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 대접 받을 거니까 알았지? 알겠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며칠 뒤. 지혜야, 잠깐 전화 돼? 오빠, 나 점심시간이라 가능한데 무슨 일 있어?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사람 불안하게 왜 그래? 진정하고 차분하게 얘기해봐. 뭔데 그래? 엄마 집 있잖아. 공사가 거의 다 됐다고 해서 오늘 혼자 보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조금 아까 전화 와가지고 지금 막 병원 도착했어. 뭐라고? 아니, 우리랑 같이 가시지. 거길 왜 혼자 가셔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어머님 지금 어디시라는데? 병원이시래? 많이 다치신 거래? 뭐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건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님 어머님이 전화하신 거야? 아니 오빠 지금 병원이라 했지? 미안,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어머님 괜찮으셔? 많이 다치신 거야? 아, 다행히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응급실로 왔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였어. 넘어지면서 팔이랑 다리에 금이 조금 가고 꼬리뼈가 살짝 부러진 것 같다는데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네. 이번에도 꼬리뼈 부분은 자연 치유될 때까지 진통제 처방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네. 크게 다치셨으면 어쩌실 뻔했어 진짜. 하여튼 어머님 사람 놀래키는데 뭐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어떡하신대? 입원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아무리 치료 방법이 없다 해도 병원에 있는 게 나으시지 않겠어?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엄마는 병원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돈만 아깝게 쓸데없이 병원비를 왜 내고 있냐고 집에 갈 거라고 하더라고. 아, 공사도 어느 정도 다 됐으니 돈도 아끼고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데 노인네라 젊은 사람들보다 늦게 자연 치유될 거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그렇긴 하지. 화장실 한번 갈 때도 불편하실 텐데. 형님이 어머님 댁하고 가까우시니까 며칠이라도 와 계시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상황인데 안 된다고 하시지 않을 거 아니야. 어머님도 딸이 옆에 있어주면 훨씬 편하실 테고. 에이, 매형도 있는데 누나가 어떻게 와? 누나도 누나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부탁을 하겠어? 애들이 다 큰 것도 아니고 한참 손 많이 갈 때인데. 그래서 병원비 걱정 말고 입원하라 해도 듣지도 않고 저렇게 집 가겠다고 성화를 부리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진짜. 엄마 말대로 혼자 집으로 보내자니 마음 불편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필이면 이번에 새로운 기획 짜는 중이라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건데. 설마 우리 집에 더 모시자는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는 건 아니지? 우리 집도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출근하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건 똑같은데 굳이 우리 집에 더 모실 이유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했던 거 알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 나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부탁을 또 하겠냐? 마음 같아선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그거였지 뭐. 나도 알고 있었어. 마음만 굴뚝 같았을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일단은 나도 생각은 해볼게. 오빠, 나 전화 들어온다. 통화 끝나면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올케 나야. 민수한테 얘기 들었지? 엄마 교통사고 나서 꼬리뼈 다쳤다는 거. 아, 네. 저도 방금 막 소식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만하시길 다행이죠.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형님도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휴, 출가한 딸이 죄인이지 죄인이야. 아들보다 딸이 효도를 더 한다던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엄마가 다쳤어도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니. 내가 옳게 볼 면목이 없어. 이번에 엄마 집 문제 터졌을 때도 마음 같아선 우리 집에서 원하는 대로 있으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디 쉬워. 남편의 애들까지 있으니 엄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아휴, 올케가 흔쾌히 잠깐이라도 엄마 모시고 있겠다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늘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다 그렇죠 뭐. 어머님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나도 시댁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올케 입장을 알아도 더 많이 알지 누가 알겠어. 안 그래? 그래도 참 이렇게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올케는 복받은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반만 했어도 난 진짜 업고 다녔을걸? 삼첩한상이 뭐야? 임금님 수라상을 매일같이 차려댔을지도 몰라. 아휴, 어찌나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지. 아직까지도 아들 입에 안 좋은 거 하나라도 딸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귀신같이 확인하려고 달려든다니까. 손주들보다 아들이 우선인 양반이라 아주 미워 죽겠어. 내 상황이 이런지라 엄마 사고 나서 다쳤는데도 오란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염치불구하고 올케한테 부탁 좀 하려고 전화했어. 네? 아,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요? 무슨 부탁이긴. 공사도 완벽하게 안 끝났는데 어수선한 집에 아픈 노인을 혼자 두면 올케도 마음 편하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던 거 조금만 더 올케가 모시고 있어주면 안 될까? 꼼짝없이 엎드려서 꼬리뼈 아물길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갑갑하겠냐고.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서 말동무도 좀 해주고 챙겨주면 헐났지. 뼈 붙는데도 도움될 거고. 안 그래? 들어보니까 올케네 회사는 복지가 좋아서 연차랑 월차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며. 형님, 아무리 그래도 형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편하게 해주시려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있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다고 해도 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푹 쉬고 출근하라고 양해해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집안일로 쉬겠다 하기가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죄송해서요. 저랑 오빠가 출근하면 빈집인데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건 똑같잖아요. 이번엔 형님이 제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올케도 참, 나도 이런 부탁하기가 쉬웠겠어?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자식이라곤 딱 둘인데 그마저도 다 시집장가 갔으니. 나도 자식 낳아보니 알겠더라. 올케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깨닫게 된다니까. 우리 엄마 나이 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더군다나 아픈 몸으로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서럽겠어. 교통사고는 그때 당시엔 안 아파도 후유증이 더 무서운 법인데 혼자 냅뒀다가 다른 곳까지 아파버리면 그때 가서 옳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회사도 좋고 일도 좋지만 가족도 챙겨야지. 가족한테 잘하면 그게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을 게 있으면 당연히 입원하는 게 맞지. 근데 의사들이 직접 입원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버리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아까운 돈 쥐어주면서 어머니 모시고 있을 자식들이 없으니 그냥 생돈 날려도 상관없으니 입원이나 시켜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내가 진짜 다른 곳에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엄마나 나나 고마운 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아니다 진짜. 올케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입 싹 닫겠어? 뭐라도 더 해주려 하겠지.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올케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제가 회사에 얘기는 해볼 텐데 확답은 못 드려요. 저희 회사가 그나마 외국 기업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라 가능한 일이지 다른 회사 같았으면 저 이미 잘리고도 남았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이해해 주겠어요. 결혼하고 집과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한텐 그만큼 회사와 제 커리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올케. 내가 그래서 올케를 항상 인정하잖아. 같은 여자로서 늘 멋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어. 딱 요즘 말로 MG 같다 할까? 우리 같은 여자고 며느리로서 서로가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누가 또 있겠어. 안 그래? 난 올케가 내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뿌듯하고 큰 힘이 되고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회사에 한번 잘 얘기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말 좀 해줘. 그래야 나도 민수도 마음 좀 내려놓지. 언제 연락 올지 모르니까 핸드폰 꼭 잡고 있어야겠다. 절대 부담 주는 건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잠시 후. 저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지혜씨. 그렇지 않아도 부르려 했는데 잘 왔어. 사실 아까 지나가다가 지혜씨 통화하는 거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는데 나한테 하려는 말 부탁인 거 맞지? 아, 들으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팀 사람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제가 정말 볼 면목이 없어요. 저만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양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유난 떠는 것 같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됐어. 지혜씨도 우리 대신 일 많이 해줬잖아. 다들 오히려 지혜씨 고생한다고 걱정하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팀이 왜 팀인데 서로 도와주려고 있는 거고 여자가 결혼하고 직장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지혜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 누구보다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성실히 해왔잖아. 그리고 원래 우리 회사 자체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말인데 지혜씨, 아까 통화하는 거 듣고 내가 무슨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봤거든? 지혜씨만 괜찮다면 이번에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 검수 작업들 재택근무로도 가능하니까 지혜씨가 맡아서 하는 게 어때? 괜히 아깝게 연차 땡겨 쓰지 말고 재택으로 돌려서 해요. 지혜씨 경력이랑 능력이면 혼자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저보다 연차 높은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저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지혜씨도 맡아서 할 연차 된 지 오래야. 성과가 제일 좋은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렇게 배려해서라도 회사 입장에서 붙잡고 싶은 인재라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팀장님. 믿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만큼 팀에 피해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거라는 거 알아서 일은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게 걱정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자꾸 지혜 씨가 예전에 나랑 겹쳐 보여서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네? 팀장님이랑 제가 겹쳐 보이다뇨? 어떤 것 때문에 걱정된단 말씀이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세댁한테 괜히 부정적인 얘기 해봤자 뭐 좋다고.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인 거 나도 잘 아니까 신경 안 쓰려 했는데 지혜 씨 혹시 지금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이번에 쉬려고 했던 거 맞아? 어떻게 아셨어요? 회사라서 최대한 조용히 통화한다 했는데 다 들렸나요? 얼핏 들은 것뿐이지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었겠어. 짐작만 했을 뿐이지. 저번에 팀원들이랑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잠깐 집에 와 계신데 그것 때문에 주말에도 편히 못 쉬어서 피곤하다고 그랬잖아.
신혼인데도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통화할 때도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일이 이어지는가 보다 했지 뭐. 아, 정말 미치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공사 다 끝나서 드디어 나가시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꼬리표를 다치셨다고 혼자 둘 수 없으니 저희 집에 더 모시고 있자고 남편이며 시누이며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분명히 처음에는 어머님도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신 것 같고 일 다니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다 불만인 것 같고 어디에 말은 못하는데 그냥 혼자만 답답하죠. 참, 어느 집이든 다 똑같구나. 자식들은 뭐하고 왜 남의 자식한테 대리효도를 하라 마라 부탁을 다 하는 거니? 신혼이면 한참 공주 대접 받으면서 깨를 볶아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가 웬 말이야, 안 그래? 내가 그랬잖아.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자식들은 일한다, 바쁘다 다 이해해주면서 나는 무조건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나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나중 돼서 알고 보니 내가 버는 돈들까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이혼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내 부모는 내가 챙기는 게 현명한 건데 그땐 그걸 왜 몰랐는지 몰라. 저는 신혼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내 자신이 속 좁은 건가 싶어서 싫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오히려 표현도 못하고 참았거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어머, 지혜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집안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결혼했다면 뭐라 못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옛날도 아니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시집살이를 한다? 용납 안 되는 일이지. 게다가 은근슬쩍 자식들은 발 빼고 지혜 씨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 했는데 시댁 식구들 속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나만 해도 내가 버는 돈들 친정에 들어가는 돈까지도 아까워하면서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나중 돼서야 알았잖아. 그때 얼마나 배신감도 들고 실망을 했는지 모를 거야. 힘들었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내 자신과 그 시간들이 너무 헛되게 느껴졌었지. 그래서 지혜 씨는 내가 겪은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나 봐. 팀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제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똑같이 말했을 테지만 제 일이다 보니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결혼을 한 이상 믿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인데 내 가족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 지혜 씨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을 거라 믿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면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충고로 받아들이되 너무 현혹되진 말고 판단은 지혜 씨가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일을 겪을 때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어서 더 힘들었거든. 지혜 씨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 알겠지?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팀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고 계신지 몰랐는데 벌써부터 든든한걸요? 다 이쁜 직원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어머니 집에 모시는 건 재택근무로 돌려서 병행하는 걸로 해요. 그럼 서로서로 부담이 덜 가서 괜찮을 거니까. 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날 저녁. 아유, 몸뚱이가 이러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프기까지 하니 니들 아빠는 혼자 뭐 그리 신나는지 마누라 데려갈 생각은 하지도 않나 보다. 아휴.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머님 혼자 두기 싫어서 재택근무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엄마. 이 정도면 진짜 다행인 거지. 아빠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 좋은 세상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오라고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혜도 엄마 걱정돼서 집에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자식들 김새게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어서 빨리 나을 생각만 하셔. 민수도 그렇지만 지혜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지. 자식들한테는 짐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바램과는 다르게 이 나이에 누워서 병수발을 받고 있으니.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건 알지만 엄마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아휴, 공사할 동안에도 여기 있는 것도 미안했는데 언제까지 더 있을지도 모르게 됐으니 지혜니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는걸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아셨죠? 여보세요? 민영이니? 엄마, 딸내미가 엄마 그 지경이 됐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지? 너도 애 키우랴 김서방 챙기랴 정신없을 텐데 이까짓 게 뭐라고 와 번거롭게.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니들 잘 사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민수랑 지혜가 잘 챙겨주기도 하니까, 응? 하긴 괜히 나까지 가서 옳게 불편할 일 만들 필요는 없지. 그나저나 엄마 저녁은 먹었어? 올케가 당연히 사골 끓여줬겠지? 사골? 에휴, 뼈 붙는 데는 사골만한 게 없긴 하다만. 지혜가 집에 있던 것도 아니고 회사 다녀오는 것도 정신없었을 텐데 사골을 언제 끓이겠니?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배달이라도 시켜서 챙겨 먹지 뭐. 배달로 먹는 거랑 집에서 푹 고아 끓이는 거랑 같아. 아무래도 배달로 시키는 건 첨가물이나 조미료 넣어서 끓였을 텐데. 엄마 안 되겠다. 내가 올케랑 통화해 볼 테니까 올케 좀 바꿔줄래? 애 번거롭게 뭐하러 통화를 한다니. 예, 지혜야. 민영이가 할 말이 있다는데 잠시 전화 좀 받아볼래? 네, 형님. 전화 받았어요. 올케, 이런 부탁까지 하기 좀 염치 없지만 이왕 올케가 간호하기로 한 거 사골 좋은 거 좀 사서 끓여서 엄마 먹이면 안 될까? 뼈 붙는 데는 사골만한 게 없잖아. 도가니도 좀 같이 넣으면 더 좋고. 가뜩이나 누워만 있어야 해서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사골 같은 게 좋잖아.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재택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퇴근길에 사와서 충분히 고아놨어도 됐을 텐데. 아, 저도 오늘 정신이 없어서서 내일 일 끝나면 마트 다녀와서 해볼게요. 에이, 마트 거보다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올케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살림이나 이런 건 잘 모르나 본데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신선하고 질도 좋아. 고기보다 사골같이 뼈가 해놓고 나면은 티가 확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사골은 반나절은 푹 고아야 진국이 나오니까 아침에 시장 가서 사와서 미리 해놔. 어차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올케도 훨씬 편할걸? 일 다 끝나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해서 먹이려고. 우리 엄마 밥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끼니는 제대로 챙겨야 한단 말이야. 형님, 아무리 재택근무라 해도 저도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조율할게요. 회사에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머님 간병해드리지도 못했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머, 올케 나도 알지. 올케가 애쓰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올케가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 엄마도 나도 불편해. 눈칫밥 먹으면 나을 것도 안 나을 텐데 설마 눈치 주는 건 아니지? 올케가 노력을 해준다면 엄마가 그 정성에 감동해서라도 더 빨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 올케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고. 우리 집도 아닌데 나까지 가서 사골 끓이겠다고 죽치고 있으면 올케가 더 불편할까봐 일부러 안 가려 하는 거니까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아, 알겠어요, 형님. 오빠랑도 상의해보고 어머님은 저희가 잘 보살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럼 올케만 믿고 있을게.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하고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끊을게. 에그구,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전화로는 나불나불 잘하네. 치에,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병원에서도 해줄 게 없다는데 사고를 얻어먹는다고 뼈가 빨리 붙을 리가 있겠니? 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무슨 염치로. 에구,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부축 좀 해줄래? 아,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 여기 팔 잡아요. 아우, 됐어.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자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같이 가? 너랑 가면 내가 불편해서 시원하게 제대로 볼 일이나 보겠어. 며느리긴 해도 같은 여자인 지혜랑 가는 게 훨씬 낫지. 지혜야, 미안하지만 나 좀 부축해주렴.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안 되겠다. 아고. 아, 네, 어머님. 제 팔 잡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어머님, 팔을 잡으셔야지. 제 머리를 잡으시면 어떡해요. 발까지 밟으시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 몸뚱이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넘어지면서 안 다쳤니? 그니까 나랑 같이 가자니까. 지혜 머리 잡고 발을 밟으면 어떡해. 그럼 당연히 넘어지지. 지혜야,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너무 아파서 놀라가지고 힘이 풀렸나 봐. 너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도 꼬리뼈 나가봐라.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아픈데. 화장실도 계속 참았다가 가는 건데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아유, 내가 못 살아, 못 산다고. 제가 힘주고 버텼어야 하는데 놀라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제 팔 잡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누우셔야죠. 이따 주무시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아, 됐다. 이 욕을 처먹었더니 마려웠던 게 쏙 들어갔어. 자다가 마려우면 기어서라도 혼자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니들도 얼른 방에 가서 자. 여기 다 같이 붙어 있어봤자 서로 얼굴 붉힐 일만 더 생기지 뭐가 좋겠니? 아유, 혼자 어떻게 기어간다 그래. 그러지 말고 이따라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나를 부르던지 전화해요. 핸드폰 옆에 두고 잘 테니까. 엄마 핸드폰도 엄마가 손 닿을 수 있게 가까이 둘게. 네, 어머님. 저흰 괜찮으니까 새벽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던지 아니면 전화하세요. 바로 올게요. 빨리 나가라니까. 내 몸뚱이가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져서 좋은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빨리 방으로 가라고. 에휴, 지혜야, 가자. 너도 피곤했을 텐데 얼른 가서 자야지. 알겠어. 어머님,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잠시 후. 아유, 목말라.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누우니까 깊게 잠이 안 들고 자꾸 깨네. 일어난 김에 물이라도 마시고 와야지. 근데 밖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나? 독한 기집애. 이 정도 했으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이걸로는 힘들지가 않은 건지. 그러게.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느라 죽겠어. 애가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버티네. 아무렴 아픈 척 연기하는 나보다 더 힘들려고. 네 누나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술술 읊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내 딸내미지만 어찌나 얄미운지 앞에 있었으면 입을 콱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였어.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 걔는 독한 것보다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젊은 애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만도 한데 내가 몸도 못 가누는 노인네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합가하듯이 집에 얹혀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나 보더라고. 내 말이 그 말 아니야. 합가를 빌미로 돈 좀 뜯어내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걸. 누나나 엄마나 나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게, 너는 걔네 친정이 그렇게 알부자라는 걸 왜 뒤늦게 알아서 사람을 고생하게 만드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니들이 결혼할 때 돈 반반 합한 것만 생각하면 아까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낸들 그걸 알고 그랬겠어. 처음엔 걔나 나나 비슷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 앞으로 땅이랑 집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게 된 걸 어떡해.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결혼 비용 반반으로 부담하는 짓 따위도 하지 않았지. 지혜 걔도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계산적이고 여울하니까. 어차피 친남편들 사이인데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어떻다고 따박따박 반반 부담을 했다니. 지 친정에 재산이 있는 건 꽁꽁 숨겨놓고 말이야. 덕분에 이 나이 먹고 팔자에도 없는 라이롱 환자 연기나 하고 있지. 원래 시부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민영이까지 꼬드겨서 속 긁어대게 만들고 나도 있는 진상 없는 증상 부리는데도
입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언제쯤 내뱉으려는지 나원 참. 몰라. 옆에서 보니까 한계에 거의 다다른 것 같긴 하던데 좀만 더 긁으면 되지 않을까? 지가 힘들면 장모님한테 도와달라 하겠지. 우리가 뭘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많은 줄도 모르고 아깝게 결혼 비용까지 반반 부담을 해줬는데 양심이 있으면 큰 집이라도 하나 떡하니 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집도 노후돼서 공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떡밥까지 던져줬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질질 끌기나 하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나이롱 환자 연기를 했고 뭐가 어쨌다고? 어머님이랑 오빠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지혜야, 너 자는 거 아니었어? 자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자는 줄 알았다고? 내가 없기라도 했으면 더한 소리도 했겠네? 내 앞에서 못할 말이었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았어야지. 다시 말해봐.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웠는데? 다시 똑같이 말해보라고. 예, 됐다. 솔직히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왜 눈치를 보고 빌빌 기어야 하니? 그러게 누가 얌체마냥 우리가 하는 얘기 몰래 들으라 했어? 지 혼자 듣고 엄한 민수한테 분풀이야. 우리가 앞에서 말을 못해가지고 안 했겠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눈치껏 알아서 행동할 줄 알았더니만 이런 꼴 보게 만든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요? 지금 돈 얘기하다 들키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데 사과는커녕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도 허락받고 들어야 하나요? 그렇게 신경 쓰였으면 다른 데서 하던지 하셨어야죠. 제가 어머님 진짜 아프신 줄 알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재택근무까지 하는데 아프신 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사고 나신 건 진짜였나요? 집 공사도 진짜 한 건 맞냐고요? 다 들었으면서 뭘 또 물어보니? 네가 우리 집에 안 와본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문제가 터지겠어? 그런 머리로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더 큰 잘못 아니겠니?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쩜 사람을 속여놓고 이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 좀 해. 너도 처음부터 우리 속이지 않았냐? 가증스럽게 속여서 결혼 비용 반반 부담이니 뭐니 하면서 돈 받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만 죄인 취급하기야? 도대체 내가 뭘 속였단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꾸며놓고 내 탓하기 바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봐. 야, 막말로 니네 집 땅이니 집이니 하면서 재산 꽤 갖고 있었으면서 결혼할 때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가장 볼품없는 짓이라면서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걸로 시작하자는 개소리로 결혼 비용 싹 다 계산해서 반반 부담했지? 그건 속인 거 아니고 뭐냐? 너 이거 혼인빙자 사기야, 알아? 신고하려다가 가족끼리 법적 조치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선에서 처리하려 했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집안 차이가 그렇게 나는 줄 알았으면 절대 비용 부담 안 했지. 이미 나간 돈 돌려받진 못하니까 혼자 사는 우리 엄마 더 큰 집 하나 얻으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드냐? 내 말이 틀려? 뭐라고? 그게 니들 검은 속내였니? 결혼 비용 반반 낸 게 억울해서 우리 친정에서 돈 빼내려는 게 니들 목적이었냐고?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자기 딸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한다길래 예물이며 예단이며 간소화해서 제대로 받지도 못했잖아. 우리 집이 받은 손해에 대해선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네들도 뭐 하나 준 것도 없는 건 마찬가지면서 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건데?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까는 거냐?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선을 넘어도 정도껏 사람 말을 해야 존중을 해주지.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갖고 사는데 내가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해? 그거 인격 모독이야. 난 정상적인 사고가 박혀있는 사람으로서 너희 같은 것들이랑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야, 우리 부모님 재산이 많던 적던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라고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재산 모으는데 네가 단돈 1원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 딸인 나도 욕심을 안 내는데 니까짓 게 뭔데 탐을 내.
이게 무슨 놀부심보야, 안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침 질질 흘리고 탐내지 말고. 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 돈 좀 있다고 남편이랑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는 꼴 하고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남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저 혼자 틀렸다고 떠들어대니 네가 그러니 욕을 먹는 거야, 알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탐낼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떵떵거리는지 모르겠네. 저도 안 갖는 거지 근성만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옳고 틀림을 판단을 해. 내가 꼴같지도 않은 시댁살이 할 때부터 이 땅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가족이라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도 포용하려 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물 하나 안 받았다고? 나도 집 하나 제대로 못 해오는 남자한테 시집가면서도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 똑같이 반반씩 부담했어. 그뿐이니? 신혼여행이며 식장이며 뭐며 내 돈 하나 안 들어간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진짜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홀어머니라고 꼴리기 싫다고 혼주 메이크업도 최고로 비싼 거에 한 번 입고 옷장에 처박아 둘 한복 맞춰주고 듣도 보지도 못한 친척들 식사 자리에 메이크업 비용까지 우리 집에는 해주지도 않은 거 다 이 집구석만 해주면서 돈은 같이 부담했겠니? 축의금 들어온 것도 니네 집이 더 많이 가져갔어도 아무 말 안 했어.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지. 뼛속까지 거지 근성으로 가득 차서 그런가? 이런 건 받아도 모자라다 생각이 들었나 본데 정신 차려. 아무리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감사함이란 걸 알아.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사돈 재산 빼돌리려는 생각을 잘한 짓이라고 큰 소리들을 치는지. 한심해서 말도 섞기 싫다. 알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했겠니? 네 누나도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있었으면 나한테 한 대 맞았어. 그뿐이야? 같은 며느리 운운하면서 사람 속 있는 대로 긁어댔던 그 입 갈기갈기 찢어놨을걸. 다행인 줄 알고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똑똑히 전해. 그딴 정신이 박힌 상태로 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시댁 눈치, 남편 눈치 봐가면서 지 엄마 하나도 집에 마음대로 못 부르지. 신우이라는 명분으로 지가 못하는 것들을 나한테 대리효도나 시켜가면서 말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자식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냐만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다. 괘씸한 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지들 재산은 쏙쏙이고 결혼 비용 다 받아간 거 다 토해내게 할 거라고. 싸가지 없게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막말한 것도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 네가 뱉은 말 다 책임져야 할 거야. 절대 이대로 순순히 못 물러나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순순히 물러나면 안 된다. 꼭 책임지게 만들어줘. 그래야 나도 니들이 그동안 내 카드 사용했던 것들, 자식들 대신해서 대리효도하느라 들어갔던 비용들과 시간들 등등 싹 다 받아내지. 그리고 그거 알고 있니? 니네 누나 남편이 이번에 우리 회사랑 계약한다던데 내가 이래봬도 회사에서 입지가 좀 두터운 편이거든? 어떻게 해서든 계약 성사 안 되게 해줄게. 진정한 빈곤함이 뭔지 겪어봐야 뭘 잘못됐는지 알게 되려나? 그닥 나눠 가질 것도 없겠지만 그나마 있는 니네 재산까지 싹 다 분할 소송 걸어서라도 내 목 가지고 나와줄게. 어떤 싸움이든 자금이 있어야 붙을 수 있는 걸 텐데 니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그 길로 저는 제 짐을 싸서 나왔고 바로 팀장님께 말씀드려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짧은 혼인 기간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소득 활동을 해왔기에 생활비 통장이며 적금 통장이며 결혼과 동시에 미래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재산은 물론 신혼집까지도 재산 기여도가 제 쪽이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결혼 비용 또한 어느 한쪽에 부담 없이 똑같이 반반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정의 재산을 빼내려는 목적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이유였다는 걸 밝혀내자 누구 할 것 없이 소송의 결과는 청구한 위자료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라 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거짓 공사를 하고 있던 전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 제게 위자료를 주며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모든 얘기를 들은 팀장님은 저보다도 더 화를 내며 그런 가족의 일원과 뭘 믿고 계약을 진행하겠냐며 제가 그들에게 했던 경고대로 전 신우이의 남편이 주도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일로 회사에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퇴사까지 했다 하네요. 전 이 일이 있은 후 그동안 본인의 일 마냥 조언과 힘을 아끼지 않아준 팀장님과 사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준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회사로 복귀해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해 여러 성과를 끌어내고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내 사람을 얻었고 또 의도치 않게 결혼으로 인해 시켜야 했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